자, 오늘도 빨간맛 2부 첫 번째 코너는 박재현 대표와 함께하는 머니클럽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오늘은 국제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갈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두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JYP 인베스트 박재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유가가 반등했다는 소식이 있긴 했는데 또 아시아장 보니까 또 급락으로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는 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또 이게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뭐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요즘 개인 투자자들 포지션을 보면은 사실 그냥 버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코너에 나와서도 이 유가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해외나 해외 자산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려온 것도 사실이지만 자, 그래도 요즘 들어가지고 자꾸 유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유가 변동성이 너무 좀 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전까지 있었던 유가 동향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유가가 전개가 될지 혹시 WTI 관련해서 선물이기 됐든 ETF가 됐든 이런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식의 투자를 내가 좀 해야 될지 더 버텨도 될지 아니면 조금 올라왔으니까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될지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가 동향을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WTI 유가 동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물의 선물 만기를 앞두고서였습니다. 그죠? 4월 21일이었어요. 4월 21일이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네요. 그죠? 길게 빨간색 막대기.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는 빨간색이 이제 마이너스고 초록색이나 파란색이 이제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는 불기둥이라 그러는데 얘네는 반대로 해요. 우리나라만 사실 불기둥을 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빠졌었어요. 이때 이제 0불까지 내려갔었는데 0원이죠. 근데 사실 이때 5월물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7불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근데 이게 바로 4월 21일 그때 그 무서운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때 워낙 많이 빠지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들어올리는 수요가 발생을 했죠. 우리가 소위 얘기할 수 있는 저가 매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선물 만기를 앞두고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빠졌는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이전 내용들이라고 할까요? 좀 점검을 좀 해보고 미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걱정들이 있었느냐 생각을 좀 해보니까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많다 이거요. 기름 많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게 기름이면 기름값은 싸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공급이 과잉되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마이너스라는 걸 말도 안 되게 찍을 수가 있느냐? 기름을 그러면 내가 팔 때 돈을 얹어주고 팔라는 얘기야? 라는데 그게 사실이죠. 왜 그랬냐면 그때 저장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기름을 생산해요. 원유를 생산해서 정유시설이나 정제시설에 들어가서 휘발유나 바뀌죠. 경유나 이런 곳으로. 근데 이런 걸로 바뀌기 전에 원유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어야 하는데 원유는 퍼냈는데 원유를 갖다 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름을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아니면 아직 소비자들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 다른 국가들한테 가져가, 제발 좀 가져가줘 라고 하면서 웃돈을 얹어줘서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유가를 찍게 됐던 거예요. 사상 초유였고 당연히 저도 처음 봤습니다. 마이너스 37불까지 찍었을 때 이제 저가 매수라는 게 막 올라왔죠. 근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슈퍼 콘텐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과도한 콘텐고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근월물가 우리가 요즘 WTI 선물이나 ETF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몇 월물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되죠. 5월물, 6월물, 7월물이 있으면 5월물이 근월물이고 멀리 가는 6월물, 7월물일수록 원월물, 먼 물입니다. 근데 근월물은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떨어지다 보니까 급격하게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더 많이 떨어지고 나니까 원월물과의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이 차이가 60불까지 났습니다. 5월물과 6월. 5월물은 사실 이미 만기가 지나서 4월 21일 만기가 지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6월물은 이제 또 진행 중이니까 이게 근월물이 됐죠. 근데 이 이후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떤 생각들을 좀 했냐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할 것이다. 5월 1일부터 이제 감산을 하니까 이 기대가 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감산량이 우리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야.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한 2천만 배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970만 배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5월부터는 감산이 시작되는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전보단 나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실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사실은 조금 투기적인 느낌으로 시장에 많이들 뛰어드신 것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뭐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라든지 해서 많이 좀 수익을 내려는 쪽으로 투기적인 느낌으로 많이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최근에 원유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5월부터는 분명히 감산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감산이 시작되면 이전 상황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을 보시면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WTI 선물 매수입니다. 그리고 선물 비상업의 순매수를 따지면 이 회색 칸인데 이 회색 막대기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 선물 시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시장처럼 역시나 투기적인 시장입니다. 굉장히 단기적인 매물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고요. 여기서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사실 앞으로의 추세적인 뭐 어떤 움직임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단기적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냐면 유가가 오늘은 또 조금 빠지고 있죠.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래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유가가 움직인다면서 그러면 수요는 언젠가는 회복이 돼야지. 그래 공급은 니네 말 맞다나. 좀 나아졌지. 감산이라는 걸 한다니까 공급이 조금은 줄어들었잖아. 그런데 그 수요는 그럼 언젠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끝이 나고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만나고 자동차를 타고 꽃놀이를 다니고 할 때 이제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 수요는 대체 언제 늘어나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또 유가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에요. 뭐 WTI 지금 ETF 시장에서는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예상치는 지금 얼마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단기적입니다. 아주 단기적이지만 2분기에는 유가가 그래도 저점을 찍을 거다. 공급과 수요 중에 수요는 망가졌고 공급은 조금 나아졌다며 조금 덜 이제 생산을 한다고 감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2분기에는 좀 저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도 지금 투기적인 이 선물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사실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 좀 들어보니까 한 30불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과연 가능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가 왜 떨어졌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코로나19가 일단 막 퍼졌죠. 퍼지고 나니까 수요 충격, 공급 충격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뭐 차에 기름 쓸 일도 없고 공장도 안 돌린대요. 그래서 수요 충격이 생겼고 당연히 공급은 많아졌죠. 그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싸웠어요. 근데 수요 충격은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질 거고 돈이 없어지니까 소비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망가지면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고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공장은 더 안 돌겠죠. 공장이 더 안 돌면 원유 시장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공급 충격은 어떠냐? 기름이 너무 많아요. 네,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원자재 공급망이 훼손되겠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언택트라고 하는 거죠. 컨택트에다가 언을 붙여서 안 만나라는 거죠. 만나질 않으니까 요즘 들어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뭐 최근에 뭐 뉴스에 보니까 쿠팡이 뭐 그렇게 뭐 요즘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온라인 뭐 쇼핑도 잘 되고 있고 그런 게 왜 그래요? 나가기 싫은 겁니다. 무서우니까. 나가곤 싶지만 나가기 무서우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대면 활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소비재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비대면 활동이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슈퍼를 가서 주로 장을 보던 사람이 있고요. 소위 뭐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런 걸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쇼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쇼핑이라는 게 야채 같은 거나 고기 같은 거나 뭐 달걀이든 이런 걸 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달걀 사기가 조금 애매해요. 왠지 온라인으로 사기에. 근데 이번에 코로나 김에 비대면 자꾸 나가기 싫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안 나가죠. 바로 제가 오늘 비대면 활동 증가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비대면 활동이라는 게 처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하게 되면 비대면 활동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엄청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도 큰 거고 지금 이번에 쿠팡이 성적을 좋게 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이마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대면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어떤 게 감소가 되느냐? 교통 수요가 감소가 됩니다. 사람들이 굳이 뭐 백화점, 슈퍼 갈 때 자동차를 타든 택시나 버스를 타든 뭐든 안 탈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 수요가 감소되고 기름을 쓸 일도 없어지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는 그러면 다 나아지겠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좀 그렇지도 않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뭔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사라졌어요. 일단 기름 좀 써라 얘들아. 이게 됐습니다. 왜? 시장이 지금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경 오염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다시 해야죠. 환경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야, 너 그런 원유 자꾸 쓰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환경오염 문제 대두되면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또 그때 가면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절에 좀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유가 바닥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5주 만에 감소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죠? 4월 1일에는 750만 배럴 증가. 사실 휘발유와 원유는 다릅니다. 원유 중에서 이제 정제를 하면 뭐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막 쭈루룩 나오죠, 그죠? 옛날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휘발유, 우리가 뭐 자동차에 주로 많이 넣죠. 4월 1일에는 75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요. 재고가 많아졌습니다. 4월 8일에는 1,050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요. 4월 15일에는 491만 배럴이 증가를 했고 4월 22일에는 100만 배럴. 근데 4월 29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366만 배럴이 드디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감소를 했다라는 건 정말 오랜만이거든요. 5주 만에 감소 전환을 했다. 우리가 요즘 재고 얘기할 때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가격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재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휘발유 재고가 파란색만 볼게요. 여러 가지 많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파란색만 보시면 끝에서 살짝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정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을 볼게요. 자, 그러니까 원유가 바닥인가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듣고 싶어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이 바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다가 정유시설 가동률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정유시설 가동률이 뭐냐면 원유를 가져다가 이제 정제를 하는 시설입니다. 이 가동률은 어쨌든 간 왜 합니까? 원유를 갖다가 정제를 해서 휘발유를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요새. 요즘 뭐 기름 쓰나요? 안 쓰죠. 뭐 공장도 안 돌리지. 자동차도 안 타지. 근데 뭐 휘발유 쓸 데도 없는데 이거 정제해서 뭐 합니까? 그런데 3월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67.6%에서 1.5% 올라갔네요. 69.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해요. 그러면 바닥인가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원유 재고도 한번 볼까요? 원유 재고는 어떻게 됐나? 자, 899만 배럴 증가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이 증가했죠, 그죠? 사실 1,000만 배럴 증가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 899만 배럴 역시나 굉장히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좀 괜찮은 점도 있었습니다. 뭐냐? 예측은 1,060만 배럴 증가였어요.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죠? 한 160만 배럴 정도, 그렇죠? 그러면 원유 재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유가 바닥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여러분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산유량을 보면 산유량은 미국 산유량 파란색 하나만 볼게요.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그죠? 제가 지지난주쯤인가요? 한번 또 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리그 카운트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면서 주르륵 한번 썼던 적이 있어요. 굴착 장비죠. 미국의 굴착 장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리그라는 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산유량도 줄어듭니다. 왜? 설비가 적으니까. 산유량도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유가 바닥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때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드라이빙이죠. 자동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드라이빙 시즌이라는데 이게 언제 시작하냐면 4월입니다.
조금 따뜻해지고 날씨가 좀 괜찮아지니까 좀 놀러 가고 싶잖아요. 꽃놀이도 가고 뭐 주로 이제 꽃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꽃놀이를 갈 때 보면은 기름을 많이 쓰겠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 최성수기를 우리는 6월과 8월 정도까지를 봐요. 4월에 시작해서 슬슬 기름을 더 많이 쓰는 시기입니다. 6월과 8월로 봐요. 지금은 아직 아니죠. 다음 달 정도, 다다음 달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이 휘발유가 많이 쓰이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 혹시나 코로나가 또 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리 두기 뭐 이런 걸 하게 되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무슨 뭐 날씨가 좋든 뭘 하든 코로나가 창궐해서 지금 내가 나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드라이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집에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6월, 8월 되기 전에 어떠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우리 기름값이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물론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경기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인버스를 샀는데 너 왜 그런 소리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자, 경기 측면에서 어쨌든 기름값은 너무 낮아요. 좀 올라야 돼요. 그러면 이 6월, 8월이 되기 전에 제 생각엔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이 최근에 조금씩 보입니다. 5월 초부터 시작해서 주별로 조금 다른데 주별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덜 하고 뭐 어떤 업종들은 가게도 다시 열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 수요가 슬슬 증가하는 것도 좀 보였죠. 아까 휘발유 재고가 드디어 감소됐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휘발유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휘발유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휘발유 더 만들어야죠, 그죠? 남들이 사갈 것 같으니까. 그게 뭐예요? 정유시설의 가동률이 올라갔다는 것도 좀 전에 그래프를 통해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우리는? 원유 재고 상황이 호전됐으면 좋겠어요. 원유 재고가 너무 안 늘어났으면 좋겠죠. 우리가 유가가 빠질 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원유가 어디 저장할 데가 없어. 재고가 너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원유를 정제해서 휘발유로 바꿉니다. 그럼 이 원유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이게 원유 재고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 재고 상황도 조금은 호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유 수요도 같이 보시면 수요가 이제 조금 전에 막 틀어서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걸 가지고서 뭐 대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바닥을 완전히 찍었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낫지 않을까. 그나마 그래도 오펙 플러스가 뭐 어쨌든 원유 감산을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정유시설 가동률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올라왔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 이익률을 대체 잘 지켜줄 것이냐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펙 플러스가 사실은 감산을 잘 안 지킵니다. 이때까지 지금 뭐 970만 배럴이나 되는 엄청난 감산량이니까 더 이제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전에 뭐 100만 배럴, 200만 배럴 겨우 해봐야 감산을 할 때도 사우디가 감산을 많이 해서 지켜준 적은 있는데 다 같이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우리 정해진 만큼 할당량만큼 감산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감산을 다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감산 이익률이 100%를 넘어간 적은 있더라도 다 같이 여러분 지킵시다 해서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냐면 5월이 지나야 돼요. 5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5월 동안 너네들 얼마씩 생산했어?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5월 이후에 너 왜 안 했어? 난 했는데 이러면 싸워요. 그때 되면 유가가 혹시나 이건 아주 뭐 노파심입니다만 급락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도 사실 최근에 좀 재점화되고 있죠. 트럼프가 뭐 코로나 우한 발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뭐 중국이 미국에 뭐 물건을 팔 수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 공장을 덜 돌리고 기름을 덜 쓰고 그럼 유가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런 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아마 이번 유가를 바닥을 한번 그래도 찍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완만한 상승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닥이 왔으니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또 뛰어들고 계시는다는 거죠. WTI, 뭐 ETN, ETF 관련한 파생 상품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못지않게 거기다가도 이제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더 알고 투자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또
요 주말 사이 또 나왔었던 이슈가 또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 조짐이요. 이런 것들이 혹시 국제유가에 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대표님 이것도 좀 챙겨주신다면 어떨까요? 자, 그래요. 뭐 요 얘기를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살짝 해볼까요? 사실 이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거대한 증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차이니즈 랩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실험실에서 나온 아주 거대한 증거가 있다면서 말을 조금 아끼긴 했습니다. 사실 이 ABC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조금 아끼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이 어쨌든 확실하게 뭐 우리는 근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중국이지 어디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마이크 폼페이오가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이제 싸움이 번지진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건 사실 뭐냐면 또 마이너스 유가가 가능할까 싶어서 뭐 사실 ETN 같은 경우 이미 아직도 여전히 뭐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 ETF를 투자를 해도 될까라는 겁니다. 오늘 조금 오르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는 사실 참을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이제 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거를 제가 하나를 좀 가져와 보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이번에 월물을 교체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기사에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6월물이다, 뭐 7월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6월물이었던 거를 원래 6월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변동성도 제일 크고. 근데 이게 7월물로 이제 옮겨간 거죠.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옮겼냐라고 하면서 누구는 뭐 소송을 거니 뭐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 채널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삼성자산운용이 사실은 잘한 일이다라는 말을 했더니 너 삼성에서 나왔냐 막 이러면서 이제 욕을 막 하시던데 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6월물이고요. 요건 7월물입니다. 이제 WTI 선물, 원유 선물인데 이렇게 보면 똑같이 생겼죠, 사실 그죠? 뭐 그렇게 다를 거 없어요. 근데 제가 퍼센트를 좀 적어왔는데 요 날 있죠? 가장 좀 심각하게 하락했던 이날 4월 21일입니다. 이때 6월물 이건 얼만큼이냐면 저점이 마이너스 68%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3%입니다. 그럼 7월물 볼게요. 얘는 더 길어 보이죠? 이게 착시고요, 사실은. 요 떨어진 거는 저점이 마이너스 34%고요. 얘가 마이너스 28%예요. 얘는 마이너스 28%고 이거는 마이너스 43%입니다. 누가 변동성이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그죠?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왜? 근월물 가까운 거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변동성도 커요. 그럼 4월 27일 요거 마이너스를 또 보시면 이거는 마이너스 24%에 끝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만큼 만약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물론 근월물이 좋아요. 근월물이 당연히 좋습니다. 4월 30일 이 양복을 보더라도 여긴 14% 올라갔는데 여긴 25% 올라갔어요. 그러면 근월물이 수익 낼 때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손실 날 때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ETN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이제 삼성 뭐 레버리지 뭐 ETN 있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0%를 한 번에 하게 되면 2배니까 당연히 0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변동성이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자산운용에서도 투자자들이 수익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피해를 봐서 이 ETF가 0원으로 수렴하는 거를 좀 피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7월물로 사실 이동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나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작전이 어쩌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삼성에서 나온 사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사실 7월물로 왔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냐면 이 변동성보다 이 변동성이 작아요. 확실히 작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만약에 이 변동성이 막 정말 우리가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6월물이고 이 전께 5월물이에요. 마이너스 37불을 갔던 건 얘도 아닙니다. 4월 21일에 마이너스 60%가 넘게 갔지만 수백 프로가 떨어졌던 건 5월물이었어요. 그 전에 근월물입니다. 4월 21일이 만기였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100%가 넘는 식의 마이너스를 하더라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서
원월물 한 달만 더 미뤄진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의 안정성을 크게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마이너스 유가의 가능성은 희박해요. 왜냐하면 6월물은 갈 수 있어요. 만약에 아주 정말 아주 테일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7월물로 옮겨놨잖아요. 좀 전 같은 제가 더 ETF 하나를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옮겨놨기 때문에 사실 그 차월물이 원월물이 마이너스를 찍을 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회사가 최근에 정부의 전략적 비축유의 저장 공간을 임대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기름을 생산해서 어디다가 쌓아놓을 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임대했으니까. 중국 정유회사는 뭐라 그래요? 정유 판매가 한 90% 가까이 회복됐다라고 뉴스를 통해 언급을 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TF가 차월물로 옮긴 게 물론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한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뭔데 뺏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투자할 분들이나 사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사실 많은 리스크를 좀 해지했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볼 때는 오펙 플러스가 원유 감산 이행하는 게 잘 하고 있는지 약속을 좀 지키는지를 뉴스를 좀 찾아보시면 한두 번씩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너네 안 하고 있으니까 사우디가 화가 났네 뭐네 이런 뉴스라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주목해서 보시고 미중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그러지면 안 됩니다. 예, 미중 관계가 좀 그래도 잘 지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완만한 수준의 유가가 상승하는 걸 그래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변동성은 물론 클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그 키워드라 오늘 또 시간을 할애해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공부 많이 시켜드릴게요. 머니클립이었습니다. 박재현 대표와 함께했네요.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